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여기 지영 씨, 여성 게스트 지영 씨는 여기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이제 다른 분으로 급하게 대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최은순 씨의 위조 장고증명서 관련해서 민사 형사재판 결과가 몇 개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민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장모의 동업자라고 알려진 안 씨가 2013년 2월경 장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허위라도 좋으니 이제 장고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서 이제 내부 정보를 이렇게 얻으려고 이제 위조 장고증명서를 이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이제 이를 거절했던 이제 장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서 장모가 2013년 6월 1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장고증명서를 포함해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개의 장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처럼 알려져 있죠.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총 349억 원가량의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씨가 2013년 8월부터 다음 8월까지 그 그러니까 장모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천만 원 상당을 이제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씨가 처음에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고수익 전매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안 씨가 그 말하고 달리 자기가 이제 돈을 차용하면서 이제 최씨 장모 발행 당좌수표로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된 장고증명서를 이렇게 우리 돈 이만큼 많으니까 돈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을 했는데 돈을 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떼먹힌 사람이 그 떼먹힌 임 씨가 안 씨와 그 장모를 상대로 이제 공동 불법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16억 5,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소송을 냈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장모 최 씨가 임 씨에게 4억 9,545만 원을 배상하라. 예. 30%를 배상하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1심은 장모가 이겼고 2심은 대법원과 같은 결론이 났네요. 그러니까 그 임씨가 돈 떼먹힌 임씨가 16억 9,545만 원 배상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30% 4억 9,54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고 1심에서는 장모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이제 그 임씨 돈 떼먹힌 임씨가 부분 승소 한 5억 가량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제 그대로 결론이 똑같이 2심과 똑같이 5억 가량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 판단 이유가 이제 위조 장고 증명서를 만들 때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뭐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위조 장고 증명서를 만들어 놓고 별다른 이런 방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씨가 그 돈을 사용할 때 그걸 이용하게끔 이제 어느 정도 방치를 한 과실이 있다. 뭐 그런 거에서 판단이 됐고. 그래서 다만 이제 장모가 이제 그 돈 빌리는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돈 빌리는데 이런 게 쓰일 정도로 이런 거 쓰인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제 알고 난 후에 즉시 그 장고증명서를 회수한 다음에 폐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장모의 사정도 감안해서 장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장고증명서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장모 최 씨의 형사 사건은 예, 일단 적용된 혐의가 사문서 위조, 예, 위조 사문서 행사, 예, 부동산 실명 위반, 실명법 위반 예, 이거 등이라고 합니다. 이 등인데 예, 이제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성남시 도천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2013년 4월부터 10월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 가량의 저축은행에 예금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모 씨, 아까 나왔던 안모 씨랑 같은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안모 씨랑 공모해서 그 아까 그 땅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그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 등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1심에서 1년. 지금 항소심 2심이 이제 진행 중에 그리고 이제 위조 잔고증명서에 대한 사건은 이게 끝이고요. 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모, 윤 대통령 장모님께서 또 다른 형사재판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 네,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또 다른 재판 결과, 최근 재판 결과는 예. 장모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예. 동업자 3명하고 동업 관계에 있는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2013년 2월부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같은 이제 혐의를 갖고 있는데 이제 같은 해 5월부터 이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으로 등이네요. 예. 2020년 10월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예. 일단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그런 혐의예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요지는 예. 관련 동업자 3명은 예. 특정경제범죄법상, 그러니까 특경법이라고 하죠. 예. 이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유죄가 됐네요. 관련 동업자 3명 유죄. 장모님은 어떻게 됐죠? 장모 최 씨는 결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예. 1심은 3년, 2심은 무죄가 났는데 예. 판단 이유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판단 이유가 뭐죠? 판단 이유가 이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가져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 장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어도 이게 확실하지 않다, 뭔가.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모 사건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예. 우리 같은 일반 이제 서민들, 평범한 시민들은 잔고증명 위조라든가 이런 사무장병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뭐 대법원까지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결론이 나버린 건 이미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게 게스트. 나는 없습니다. 처음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저도 한번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는 관련 동업자는 3명은 유죄인데 장모님께서는 무죄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약간 들고, 이제 정권이나 여론에 따라 판결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그런 추세가 있잖아요. 경향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뭐 느끼기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